자,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관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 당선하면서 보여줬던 두 사람의 이른바 브로맨스라고 할까요? 굉장히 서로 이제 잘 어울리는 뭐 서로 기가 막힌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최측근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은 일론 머스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가족 행사에도 참석했을 정도로 이런 관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원수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관계가 되더니 또 어느 순간엔 또 다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만큼이나 두 사람의 관계 변화도 정말 롤러코스터식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두 사람의 이 관계 변화의 흐름들, 그 전말이 무엇인지 오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아주 좋았던 관계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안 좋아졌고 뭐 일론 머스크가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극적으로 화해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처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그 갈라서게 된 이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머스크 CEO가 음, 굉장히 이제 최근에 격한 메시지를 워낙 많이 올렸다 보니까 네네. 아예 뭐 결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뭐 제3정당 만들겠다, 음, 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글에 뭐 좋다는 글을 날리기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로 경로에서 이제 테슬라 보조금을 죄다 철폐를 하겠다. 아, 아, 심지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빨간색 테슬라 차량도 팔아버리겠다 아, 이런 글까지 아. 올렸다가 다 거의 갈 예,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애초에 두 사람의 불화는 네. 이제 좀 많이 쌓여 있던 게 터졌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하. 머스크 CEO가 일단 뭐 대선 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도와줬었기 때문에 음, 뭐 최측근 인사 혹은 이제 곧 양자가 될 거다 그런 음,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부터 정부 예산 삭감 작업에 돌입을 하면서부터는 좀 사이가 많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해고가 됐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머스크 CEO는 굉장히 많은 미국 내에서 이제 표적이 됐습니다. 아, 욕을 어떻게 많이 보면 먹었죠. 예,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렇게 가까스로 이제 정부 재정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감세안을 꺼내든 겁니다. 아, 반대로 갔군요. 예, 그래서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음, 본인이 모든 욕을 먹으면서도 정부 부서 구조조정을 해서 돈을 마련했는데, 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정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감세안을 때리게 되면서, 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너무 화가 났다, 뭐 너무 분노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머스크 CEO가 계속해서 반발을 하니까 음, 결국에 정부 효율부 수장 임기를 늘려주지 않고 아, 내보내게 되면서 양측 사이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머스크 CEO가 정권 초반부터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하고까지 친밀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음. 이제 측근들이 반발한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다른 예, 측근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저 머스크가 최측근인 것처럼 막 이른바 나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을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또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유럽에서까지 반 트럼프 정서에 휘말려서 테슬라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었고, 아, 네, 여러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참모진들은 계속해서 이 음, 머스크 CEO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서 네. 결국에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부 한편으로 본다면 뭐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부분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본다면 머스크와 트럼프의 정책 차이가 또 애초부터 결별을 예고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거네요. 어쨌든 이 모양새는 이제 머스크가 꼬리를 내린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정치 권력과 뭐 재계 권력이 싸워서 재계 권력이 이긴 적이 없죠. 정치 권력이 네, 다 이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머스크가 어쨌든 꼬리를 잡고 트럼프에 다시 또 이 화합을 하게 된 이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테슬라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 결국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음흠.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냐 이런 해석이 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약점이군요. 예, 결국에 머스크 CEO가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려다 보니까 네. 지금 테슬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럽 매출은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네.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음. 또 이사진들은 머스크 CEO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이제 보유했던 테슬라 주식을 엄청난 규모로 팔았습니다. 아, 예. 결국에는 아래 위로 다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설까지 터지니까 이제 정말로 테슬라 주가가 뭐 15%에서 20%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각 투자 은행들도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보조금을 없앨 수 있다 이러면서 기존의 이제 매수 의견을 중립 의견으로 돌리는 등 여러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엔 정책 리스크가 갑자기 엄청 커진 거죠. 음흠. 네, 당장 테슬라는 지금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게 된 무인 자율 차량 택시, 네. 결국 로봇 택시 사업을 새로 또 론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미국 시간으로 이제 22일에 출시가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더 건드렸다가는 이 사업도 완전히 망하겠구나. 아, 돈이 막 날아가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 눈에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제 시범 운전 사업 자체가 너무 늦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의 바이두나 포니 AI 같은 이제 로보택시 사업 이제 기업들이 네. 이미 중국 내에서 3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하는 상태고요. 미국 내에서도 구글의 웨이모 택시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시범 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이미 상당히 선점을 했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진다. 아, 예, 이거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꼬리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사업적인 측면 역시 뭐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 머스크의 예.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 머스크 CEO의 아버지 네. 에롤 머스크라는 또 남아공의 아주 유명한 사업가인데요. 네.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이제 그 모스크바에 갑자기 이제 가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포럼에 참여한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제 머스크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고 아,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군요. 예,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면서 딱 맞아 떨어졌군요. 또 이제 많은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이 머스크 가문의 당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원래 영국계 남아공 이주민으로 알려졌고 네. 그리고 이 남아공에서 에메랄드 광산을 크게 벌였던 상당히 부유한 가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머스크와 트럼프 불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머스크 가문이 뭐 캐나다, 미국,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지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 가문의 입장을 대변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이제 트럼프와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사업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선 게 아니냐,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사람은 이제 머스크 CEO가 8살 때 이제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사실은 같이 산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 CEO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본인은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네. 계속 주장을 네, 해왔거든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사이가 좋았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아버지의 조언이 과연 영향을 끼쳤는가 여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고 아마 이후에도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머스크 CEO 쪽에서 경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자서전 봤는데 거기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뭐 좋은 기억 이런 건 없어요 보면은.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 예측한 게 공교롭게 딱 또 맞아 떨어져서 화제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 이런 것에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테슬라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투자와 관련해서 아마 그런 쪽이 더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 테슬라 주가의 향후 전망이랄까? 뭐 이런 거.
네, 이게 정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딜레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문제인데요. 네. 사실 테슬라의 주요 산업은 이제 전기차 산업입니다. 음. 이 부분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문제랑 네. 히토류를 확보하는 그 문제인데 네. 이거는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대중국 수입에 매우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 협상을 하면서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사업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석유 기반 이쪽을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지금 다 철폐를 하고 화석 연료,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하고 또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주들에서는 이제 아마 2030년대, 2035년부터는 이제 전기차 의무화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지금 제지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하. 거기에 테슬라가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제 단순히 머스크와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전기차 사업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른바 패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과연 테슬라의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패권 이런 것을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넘겨줄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문제 테슬라 주가 문제는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롤러코스터 관계의 전말 어떠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포커스